반갑습니다. 전문 강사, 온라인 강사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팬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팬이라고 하면 BTS의 아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내 컨텐츠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만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말은 쉽지 어떻게 모으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전달하고 그 컨텐츠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을 내 팬으로 묶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컨텐츠들을 생산을 하시고 그 컨텐츠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유명하구나, 혹은 신뢰도가 있구나, 혹은 인지도가 높구나, 이렇게 자꾸만 사용자들에게 인지를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번 했다, 혹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나 찍었다, 그리고 한 달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라도 자꾸만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로만 시불시불 하는 컨텐츠들을 자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내 구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신뢰도, 인지도, 호감도를 올리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컨텐츠를 전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빡세죠. 블로그도 글로써 뭔가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순위 변화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저품질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팬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컨텐츠들을 전달을 해서 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유튜브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업종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꾸 건드려 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건 저의 영역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블로그 글은 어떻게 써야 되고,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통계는 어떻게 봐야 되고, 본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환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쭉 말씀을 오프라인에서 드릴 거고요. 필요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 커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온라인 마케팅에서 블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저품질 현상이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케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블로그 요즘 대응을 맡기면 돈은 얼마쯤 될까요? 등등등등. 지금 제가 메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하지만 이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볼만한 이런 내용들, 또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시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세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주요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예를 들면 요즘 뜨고 있는 스마트폰 편집 앱 순위들 딱딱딱딱 한다거나, 키네마스터와 블로라는 앱의 어떤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요즘 편집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 혹은 프리미어랑 키네마스터랑 편집했을 때 실제로 퀄이 많이 틀리느냐, 이런 직접적인 강의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즉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이슈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메인 강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저는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50대 50 법칙인데요. 50대 50 법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50%를 투자하시고요. 나머지 50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시간을 50% 두라는 겁니다. 또 잘하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쪽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 느낌이 블로그 말고 뭔가 또 다른 채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블로그 노출량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분들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다들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라는 오씨 아줌마라고 하는 브랜드를 브랜딩하기에는 이 블로그 하나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반응 있고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들은 유튜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 관련돼서 이제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또 일부를 차지하게 되고요. 블로그는 뭐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도에 활동을 하셨던 그런 강사분들을 봤을 때 블로그에서 저처럼 업종 전환을 잘 해서 그리고 다시 브랜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으세요. 많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템 자체가 영원할 거라 말할 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프레지라고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툴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1, 2년 반짝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그라들면서 이분이 다른 프레젠테이션 혹은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셔서 잘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프레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강사로서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같이 온라인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시고 온라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는 분들은 3개월 전 내용과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때그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50은 될까 말까 이런 건데요. 이 새로운 될까 말까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걸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중에 몇 개는 이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시도를 하시는 부분이 50%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 시도가 너무 늘어나면은 제가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매출이 나온 곳이 아니니까. 이곳이 매출이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는 계속 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50대 50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몸은 좀 피곤합니다. 밤에 늦게 잘 때도 많고요. 새로운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사의 수명을 늘리고 여러분의 컨텐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팬을 만들어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핵심 컨텐츠 말고 격가지, 변두리 컨텐츠, 이슈 내용들을 다루면서 내 메인 강의를 돋보이게 해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지만 요거는 50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50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컨텐츠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